예, 한일 갈등이 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이 자국의 통상백서에서는 보호주의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외신에서는 트럼프 따라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논리들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죠. 이 일본이 정작 자국의 통상백서에는 보호주의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판 통상백서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일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이죠. 미국 뉴욕타임스는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다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는 G20에서 자유경제를 외쳤지만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통상백서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일본이 이를 따라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 통상백서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입니다. 그는 이번 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직접 반박해 외교 결례 논란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성인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이를 재반박하면서 자신 있으면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던 문 대통령의 지적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미 강제징용과 관련된 신뢰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심지어 세코 경제산업상 본인도 이번 조치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또 미국의 보호주의를 우려한다지만 이를 따라한다는 비판 역시 갖고 있는 일본이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당국자부터 억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합리화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와 다른 일본의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뉴욕타임스의 보도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보도가 가장 주목을 끄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입니다. 예. 또 발행 부수만 많은 게 아니라 영향력도 가장 크다고 하겠죠. 예. 이 뉴욕타임스가 일본을 정면으로 특히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네. 자, 우선 아베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다. 네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특히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해놓고 바로 이틀 후에 한국을 때린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트럼프식 안보 논리, 안보를 가지고 이 무역에다가 대입시키는 거 이것은 사실상 이거 자유무역 질서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허튼 수를 배웠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그나마 이런 허튼 안보를 해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 안보 면에서 이 세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이고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도 않은 나라인데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을 잡기 위해서 안보를 걸면 앞으로 일본이 미국과 또는 러시아와 이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이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특히 주목 끄는 것은 그겁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일본이 지금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한다면서 내거는 그 명분, 그것이 너무나 모호하고 영어로는 vague, 그리고 또 특정되지 않은 unspecified concern, 특정되지 않았고 막연한 우려만 가지고
제재를 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뉴욕타임스의 이 한 편의 이 아티클은 현재의 이 한미 상황, 한일 간의 상황, 특히 일본의 잘못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스틸웰 차관보 얘기도 저희가 해볼까요? 이분이 이제 방한을 해서 청와대 외교부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제 언급들이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다, 관여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스틸웰 미국 동아태 담당 차관보, 원래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외교관의 말은 외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본에서 3박 4일간 머물면서 NHK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은 절대 중재할 생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기자들하고 들어올 때 공항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과 만난 이후에 약식 브리핑에서는 미국은 한일 간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다. 자, 이런데 사실은 이 외교관 입장에서 지금 한일 간의 같은 동맹국인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을 예. 중재한다고 얘기해도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고 중재 예. 안 한다고 해도 난처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문자 그대로 미국이 이 한미일 동맹이 세계 안보,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의 핵인데 예. 어떻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예, 예.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표현은 방법에 따라서는 중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스틸웰 차관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미국은 충분히 지금 예.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외교적인 화술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꿋꿋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양새인데 예. 통상백서를 네. 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이 오히려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까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통상백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일본 통상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담는 거고 예. 저기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세 품목을 발동한 부서가 바로 경제산업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에는 자유무역을 하자 이래놓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 강력한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얘기한 혼내와 다떼마에 일본 네. 사람들 속마음과 이 그림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혼내와 다테마에. 예. 네네. 이거 전문 용어입니까? 아니면 이게 흔히 거론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까? 예,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예. 또는 일본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저 혼내와 다떼마에를 모르면 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하고 막 완전히 달라요.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은 예. 생각은 많이 다른데 이 혼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자 말로 본음인데 일본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을 절대로 겉으로 잘 안 드러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까지도 정이 철철 넘쳐서 그냥 잘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본은 다떼마에라고 해서 건전이라고 해서 예. 겉으로는 아주 공식적인 얘기, 그 조직체에서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본을 가면 일본 사회가 굉장히 친절하다. 예. 우리가 속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 친절한 것은 다떼마예요. 자, 일본은 선국가고 사무라이들이 슬던 나라에서 불친절하면 칼이 바로 날아오던 그런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실속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통상백서에서 얘기하는 자유무역이라든지 또 한국을 향해서 자기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혼내로서 다 느낄 거예요. 예. 그런데 조직적으로 지금 한국을 잡아야 된다, 한국을 공격해야 된다, 때리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의 명령 앞에서 예. 다떼마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부 장관 과장들이 갔을 때도 예. 너 철회한 적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철회하러 갔는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조직의 논리로 아주 그 정색을 하고 다떼마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의 혼내와 다떼마에를 명확히 좀 감안해서 예. 좀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예. 속내는 어떤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예. 있다. 그런 어떤 문화적 이해, 예. 정서적인 이해를 좀 해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상이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대항 조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장관은 성윤모 장관은 자신 있으면 국제적인 검증에 나서라. 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수보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예. 경제산업석 장관이 상대방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틀린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지하에 묵살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예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한 대목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베 예. 총리는 분명히 한국을 상대로 한국은 신뢰를 잃은 국가다. 그리고 징용 문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경제산업성 장관은 우리는 한국에 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전략 물자를 북한에 보낸다든지 또는 말레이시아로 보내가 김정남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보내준 적이 없고 또 말레이시아에 간 에칭가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간 것이지 일본에서 사서 간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이제 경제산업성은 계속 말이 바뀌는 거죠. 논리가. 예.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윤론 장관은 예. 자신이 있으면 국제 검증에 응하라. 우리가 이미 국제 검증을 하자고 제안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국제 검증 얘기도 뉴욕 타임즈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보도해놓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일본 스스로도 자기들이 관리를 못했던 그런 허점들이 더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혼내와 다떼마에 같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 공무원들의 저 입장이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그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모순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캐치홀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단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제대로 짚어볼 텐데요. 성유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캐치홀 제도는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확인해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 등 다자간 전략 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통제 품목 이외의 물자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캐치홀 제도는 수출업자가 물자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상황 허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996년에 발족한 바세나르 체제는 군수 물자만 통제 대상으로 했지만 민간용 수출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진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캐치홀 규제 대상은 인지, 의심, 통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인지는 수출업자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파악한 경우, 의심은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공표해서 개별 통보한 경우인데 이럴 때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우대국에도 일본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치홀 제도를 한국이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치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캐치홀 규제, 그동안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앞서 짚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엄격하게 운용을 해왔다라고 하죠. 바로 저 캐치홀 문제가 한일 간의 이 갈등의 핵이고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풀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 금요일 날 한국과 일본의 산업부 이 과장들이 만났을 때 그때 왜 한국의
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냐 했을 때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얘기한 게 한국은 캐치올 규제가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네. 자, 근데 캐치올이라는 게 설명을 소상하게 지금 우리가 CG로도 잘 나갔습니다만 한마디로 캐치올이라는 게 모든 것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캐치올. 네. 네네네. 자, 일망타진한다. 예. 이런 얘기인데 하나라도 이 전략문제가 군사적 용도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저인망처럼 흘른다라는 얘기인데 일본이 이 대목을 걸어서 가지고 한국 캐치올 제도가 허술하니까 예. 한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 백색 리스트 제도가 바로 캐치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캐치올 제도에서 자 지금 인지, 통보, 의심 그런 3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우방국일 경우에는 조금 면제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캐치올 제도가 허술하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 다 빼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러난 거, 미국 연구소가 제3자가 입증한 거, 한국의 전략국제 통제가 훨씬 엄격하고 과학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이 논리적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전략 물자 통제 세계 17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17위, 예, 일본은 36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보다 못하면서 예. 니네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모순된 그 주장들을 계속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이 반박은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잘 실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언론들을 계속 와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초기에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일본 예. 정부가 잘못한다는 논조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네. 일본의 진보 언론조차도 예. 뭐 요미우리 같은 보수 언론은 말할 예. 것도 없고 아사히 같은 데서도 일본 정부 편을 드는 듯한 일본 정부가 통체적으로 언론과 정부가 합쳐서 한국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고 특히 최근 일본 언론의 많은 논조는 한국 언론을 비난하고 있어요. 한국 언론이 지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네. 거기에 한국 정부가 노란한다 이러는데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좀 팩트 체크하듯이 예. 지금 정부에서 메시지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렇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면 일본은 지금 관방장관이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구난방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제 스피커를 공식적으로 정해서 누가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고요. 메시지 컨트롤 센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불매 운동하고 여행 자제 얘기에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매 운동 관련해서는 특히 여행 자제 그 일본 여행 예매율이 평소보다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하고 또 이제 일본 소도시 여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맞습니다. 소도시는 대부분 이제 저가 항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여러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타격이 될까요? 일본 경제. 일본 경제에 전체적으로 GDP나 또는 생산량 이런 데 거시경제 지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안 해도 그러나 저 여행이 지방자치단체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여행객이 연간 7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네. 중국에 800만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 예. 특히 우리가 지방 도시를 많이 간단 말이죠. 도쿄 같은 도시는 가나 안 가나 큰 영향이 없고요. 지방 도시 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이 여행객으로부터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기에 지수가 떨어지면 예. 저 지방 도시들이 중앙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방 도시를 상대로 한 여행 보이콧은 상당히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예. 그와 동시에 또 일본을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문화부에서 그런 대책도 동시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초만 더 주십시오. 그 야마구치현이 아베 총리 지역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굳이 따지자면 일본 소도시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 여행도 타격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은 아베 총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저 왼쪽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예. 가까운 그 샤초하고 시스마 그쪽인데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 선거는 예. 전원을 뽑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교체하는 겁니다. 예. 아베 총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기초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궁금해서 따로 여쭤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